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유망한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RM2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원래는 이 전기차용 세라믹 방열 기판이 본 사업이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2025년도에는 무조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계좌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대장격 주도주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평가주들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평가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평가주라고 하면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낮은 이런 종목들을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받지 못한 종목을 저평가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항상 연초에는 이렇게 신사업 진출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R&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는 현재 엠플로우라는 회사와 함께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R&D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신사업 목적 추가 전고체 배터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엠플로우라는 회사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에 사실 앞으로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이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엠플로우를 통한 2차전지 전고차 배터리 사업, 그리고 기존 본 사업이었던 전기차용 세라믹 방열기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방산 매출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신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R&D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바닥을 오랜 기간 동안 잘 다져 주었고, 그 다음에 올해 2025년도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약 3개월도 안 되는 약 2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주가가 약 4,000원 미만까지도 내려갔었던 이 주식이 9,500원 수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서 거의 2.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시장 증시가 뭐 국내적으로 전부 다 급락을 했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것 뿐이지, 오히려 제가 얘기했었던 이 720선, 자, 2평선, 이동평균선 720선은 우리가 보통 장기평이라고 해서 실적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상승 출발을 하는 1월달 이때가 첫 기준봉이 된다. 그래서 가격대를 점차 높여가면서 지난 고점, 지난 매물대들을 돌파하기 위한 액션들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 1회차, 2회차, 3회차에 기준봉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준 단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제 만원 돌파 시도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 관세 여파만 없었다면 만원은 쉽게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이 타이밍에서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이 720선 라인은 요 색깔 있죠. 요게 최근에 6,500원 선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2차전지 신사업으로도 진출을 하고 본사업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간해서 2025년도에 720선 밑으로 주가를 내빼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가격대에서 매입을 못했다면 요번에 720선 이탈하는 요 구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720선 큰 이탈 없이 거의 뭐 아래꼬리 수준만 달아주는 정도죠. 그 이후에 다시 기준봉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자, 5,000원 이하의 종목들은 1차 목표가가 5,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넘어선 다음에 추세가 붙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조건 1만원까지는 간다. 제가 요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불문하고.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왜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유망주라고 부르냐면, 지금 2025년도는 제가 2차전지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캐즘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는 이 일시적 수요 둔화라는 캐즘 현상 때문에 사실 2차전지가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도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 전에 쭉 주가 끌어올렸다가 하락하는. 대표적으로 제가 에코프로 BM 차트가 끌어올렸다가 쭉 빠지죠. 이때가 바로 캐즘에 대한 이 일시적 수요 둔화라는 현상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 포스코 그룹의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종목도 에코프로 BM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다 이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좀 반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상승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이제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지금 2차전지주들을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캐즘이라는 현상이지만, 이 캐즘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못 벌거나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캐즘이라는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이게 2차전지를 투자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식은 날아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 초입 시점에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많은 종목들 계속 꼭대기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2차전지주들 이런 것들을 밑에서 좀 담아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포스코 피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주 전자재료도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외에 조금 더 저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래 전망이 좋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수익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저평가주로 꼽은 게 바로 R&2 테크놀로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봐도 이제 바닥권은 넘어서서 평균 가격대를 이미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추세를 타고 가다가 10,000원을 뚫고 갔으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네,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행히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평균 가격대를 낮춰줬고, 그래서 요 6,500원 요 가격대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연일 장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됐던 거는 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6,500원대에서도 우리가 좀 분할 관점으로 좀 보자. 왜냐면 이 종목을 사서 10% 먹고 팔고 이럴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에서 유망주로 새롭게 손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바로 끌어올려주니까 땡큐긴 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6,500원에서 조금 더 빠져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한 483까지 어차피 5,000원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여기는 버텨줄 거고, 그 바로 위에 현재 480선이 있기 때문에 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줬다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좋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따로따로 브리핑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4월 6일자로 해서 전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의 구성은, 매각을 앞둔 R&2 테크놀로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더 갖기 좋은 소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상장사가 한 약 2,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보드진,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요런 우리 최근에 뭐 대선 얘기할 때도 우리 학연 이런 것들 중요하죠.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는 정말 유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일, 최초 이런 거에는 또 많이 주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 진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를 갖고 올 것인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향후 주가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기존에 이 세라믹 기판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 세라믹 기판 시장이 63조나 되는 시장이고 세계 최초로 세라믹 기판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D 테크놀로지는 단순하게 기존 사업이 매력이 없었다가 이 2차 전지 산업에 들어간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목을 해보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본 사업이 베이스를 좀 깔아주면서 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로까지 들어가니까 이번에 25년도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윗부분 요거는 신사업인 거고 요 아래쪽에 대한 거는 기존 본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 기존 본사업도 애플의 안테나를 대체할 정도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회사와 함께 MOU를 맺고 공급 계약하면서 이렇게 같이 본사업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이 세라믹 기판이 적용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전고차 배터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앞으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영향력은 가장 크지만 그리고 기술력도 최고이기는 하지만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입니다. 오히려 세계 1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는 비아디 있죠. 이 비아디가 사실 세계 1위입니다. 판매량으로는. 그런데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다양하게 하면서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거고, 이 비아디는 사실 중국 내수 시장만 공략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고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적고 내수 비중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으로선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정도로 중국의 비아디가 세계 판매량 1위가 되는 그 시장이 바로 중국 전기차 시장인 거고, 이 시장까지도 R&D 테크놀로지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사업들은 이미 R&D 테크놀로지를 독자적으로 잘 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2차 전지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매각 또는 MOU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제가 맨 앞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엔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이 R&D 테크놀로지의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엔플로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엔플로우라는 회사가 없었다면 R&D 테크놀로지도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사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이 주요 목차들 R&D 테크놀로지가 2015년도에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